조승현 참고인님. 이쪽에 사시면 네, 조승현입니다. 네. 네. 참고인께서는 지난 25년간 공공병원에서 근무하셨고 특히 15년간 근무하셨던 인천의료원장에서 퇴임한 이후에 의사 인력이 매우 부족한 강원도 영월의료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현재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저 역시 강원도 태백에서 공공병원에서 일했던 의사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공공의료에 헌신적이신 참고인께서도 최근 기사화된 언론의 인터뷰를 보면 공공병원에서 근무한 보람이 컸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심신이 지쳤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분한 칭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25년 정도 공공병원에 있었고 한 15년 정도를 이제 원장으로서 지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과 같이 정책도 같이 고민해보고 또 한동안 또 지방의료연합회 회장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애를 썼는데 사실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오죽하면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계획부라고 부를 정도로 계획은 계속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괜히 약했던 거죠.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의료는 제가 왔을 때만 정말 굉장히 낡은 병원이었는데 시설 여러 기능보강 사업으로 지금은 굉장히 멋진 병원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또 나온 인력 문제, 재정 문제, 거버넌스 문제, 운영 체계에 관한 문제들은 사실은 거의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좀 제안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공공병원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재정 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취약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보강 문제, 인프라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결국은 표준 운영 체계를 비롯한 거버넌스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 해결되는 게 하나하나가 무척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없이는 현재와 같은 낡은 공공병원을 계속 그냥 미봉책으로 끌고 가서는 아마 거의 해결이 여전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치료하기 위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측면, 재정과 인프라와 어떤 운영 체계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문제는 재정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지금 몇 개 안 되는 병원 빼놓고는 다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네. 심각한 임금 체불에 지금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이 15년 전과 지금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당연히 이거는 지금과 같은 식으로 잔여적 예산을 위한 공공의료 발전이 아니라 사실은 어쨌든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나 이런 지속 가능한 예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원장들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마치 뭐 의사 구하러 다니는 게 원장 일의 절반이 넘을 정도로 하니 누가 병원 경영을 공공적으로 할 것을 고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째 법안도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기금이나 이런 재정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들어보면 코로나19 당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다 비우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료원연합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에 대해 손실 보상이라는 개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운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되는지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예상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정상화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때 여전히 그 손실보상이라는 민간병원과 똑같은 그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운영에 대한 어떤 예산제의 책임, 그러니까 총액 예산제 개념의 접근으로 시각을 바꾸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그냥 부족한 예산을
남으면 조금 주고 없으면 말고 이래가지고서는 영원히 제값은 없고요. 결국 공공병원을 왜 키워야 되느냐 하는 거는 국가보건의료 중심은 공공의료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나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공병원이고, 특히 지금 지방의료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국립대병원을 강화시켜서 그 부분들에 인력과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주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월에 공공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있고 또 소방서도 있고 경찰서도 있죠. 그런데 공공병원 이외에 병원 이외에 학교, 소방서, 경찰서는 적자라는 말을 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네, 병원만 유일하게 적자라는 개념을 적용을 합니다. 인천의료원장 하실 때 병원 진료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으셨죠. 그렇죠. 네. 앞에서는 아니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결국은 그게 모든 원장들을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앞에서는 아니라고 앞에서는 했으니까.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네. 네. 응급실, 지금 현재 응급실 근무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응급실 가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실이 매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인천의료원에서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 차원에서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해야지 응급실 이용이 원활해질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신 의원님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지금 응급의료의 뺑뺑이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인력 중심, 그 중에서도 응급의학과 또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닙니다. 병원은 특히 종합병원이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응급 환자를 보고 그분들을 골든타임 내에 치료를 하든 후송을 하든 하는 것들을 총체적인 역량이 모아져야 되는데 현재 응급실과 소위 배후 진료, 최종 진료과들의 문제는 굉장히 절단돼 있고 응급실 내에서도 세부 전문의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과거에 응급의학과라는 전문과가 없던 시절에 그야말로 인턴이 응급실을 보던 시절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각 전문의들이 당직을 쓰면서 콜을 받고 이송을 해도 그 전문의들이 하게 됐는데 지금은 응급의학과 선에서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응급의학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그분들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고 특히 외상센터와 비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는 여러 과들이 모여서 팀플레이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응급실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솔직히 말하면 외상센터와 응급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지금처럼 철저히 분리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앞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